안녕하십니까. 토문건축사사무소의 윤종덕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빔을 이용한 건축 설계하기 해보니 이렇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토문건축사사무소는 설계 직원이 약 150명 정도 되고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메인에 보시는 청주시청사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총 6건의 프로젝트를 저희 팀에서 빔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제가 처음으로 빔이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해서부터 현재까지의 쭉 과정들을 시행착오를 겪었던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빔이라는 것을 접한 것은 2010년 독일 업체와 협업을 할 때였습니다. 독일 업체에서 그 빔이라는 것을 쓴다고 하면서 도면들을 보내왔는데 저희가 평소에 접하던 그런 도면들이 아니고 뭔가 좀 다른 느낌의 도면들이었고, 그 업체에서는 그 빔과 친환경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새로운 설계의 방법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던 저희 대표님이 우리도 앞으로 빔이라는 게 건축 설계, 건축 환경의 어떤 그 대전환이 될 것이다. 우리도 빔으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피를 받으셔서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빔으로 하자라는 결심을 하셨고, 또 행동력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라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전 직원이 모든 일을 접고 교육을 받자. 그래서 실제로 발주처에다가 전부 전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 2달 동안 일 못하니까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한 달은 사용법 교육을 하고 한 달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사적인 빔 적용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현상 설계도 해보고 계획 설계도 해보고 실시 설계도 해보고 규모 검토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전사적인 빔 적용은 실패를 했고, 몇몇 프로젝트들은 이 부분 적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빔이라는 것은 결국은 건축 환경이고 문화인데, 그 당시에 한국의 사정이 우리 설계 문화, 한국의 설계 문화랑은 빔은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이 작업 자체가 기존의 2D에 워낙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뭔가 모델도 해야 되고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만족도도 떨어지고 시간도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도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은 전사적인 빔 적용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토문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때 저희 팀 5명이 기본부터 한번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5명이 반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문 건축사 사무소는 빔을 2013년에 처음 적용한 것은 아니고 2008년도에 최초의 LH에서 나온 공동주택 빔 현상 설계에서 당선이 됐었고, LH 신사옥 등의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빔으로 진행을 한 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이 설계 업무에 빔이 녹아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제대로 해서 업무에 한번 녹여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파일럿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보고 각종 기준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공동주택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 빔의 선도 역할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갖가지 실험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템플릿도 새로 만들고 라이브러리도 만들고 각종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품질 기준, 그다음에 품질 검토 기준 등등 각종 기준들을 다양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또 저희 대표님 등 여러분들을 모시고 워크샵, 빔 토문에서 살아남기라는 워크샵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나 저희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식을 보완을 해야겠다,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양한
워크샵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것들을 반영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많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가장 큰 소득이라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를 인식했다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역시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2013년에 공동주택 실시 설계를 진행을 했는데 사업 승인 준비 중에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처가 사업 승인 접수 일주일 전에 설계 변경을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이거를 모델링 바꾸고 도면화하고 하려면은 일주일에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서울시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총 12개월의 용역 기간 중에 각종 심의, 자문, 인허가 뭐 등등의 각종 그 진행들을 하다 보니 끝없는 변경 요구가 있었고 결국은 기본 설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빔으로 진행을 하다가 실시 설계는 역시 CAD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환경의 변화 없이 프로세스의 변화 없이 접근하면 힘들다는 그런 한계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영종도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자. 그래서 구조만이라도 정확하게 해보자. 구조 관련 클레임 0의 도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공사에서 큰 문제 없이 거의 0에 가깝게 이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8년도에는 현상 설계를 지원을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현상 설계 시에 각종 시각화라든가 물량 산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하지만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당선이 안 된 상황들은 이제 빔 때문은 아니다라는 위안을 얻으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빔 실시 설계를 팀이 구성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공적인 빔 도입을 위해서는 내 환경에 맞는 기준을 잘 정립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선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야 할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외부에서 다른 분들을 만나더라도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거를 써야 되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성격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고 게다가 빔 툴은 생각하시는 것들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소프트웨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팀에서는 대략 제가 지금 저작 툴은 한 4개, 5개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시각화 프로그램도 한 3종류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량 산출을 하는 프로그램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할 건지에 따라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템플릿과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사내에서도 라이브러리를 그럼 작업자가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다 만들 수 있냐. 게다가 지금 각종 LH나 조달청 같은 데서도 템플릿과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 내지는 진행을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템플릿이나 라이브러리가 충분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제공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준에 맞춰서 라이브러리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라이브러리를 작성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들 합니다. 매 프로젝트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줄 수는 없고 꾸준히 프로젝트를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템플릿과 라이브러리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다음 프로젝트에 다시
적용을 해보고 그게 또 뭔가 수정사항이 생기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건축 프로젝트처럼 이제 파일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작업자 개인의 PC 사양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가 우선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 워낙 이제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은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파일이 너무 다양하게 나눠지면 관리가 문제가 되고, 합치면 파일 핸들링에 있어서 사용상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통합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통합 파일이 전 공정을 다 합쳐서 보는 거는 역시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보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합쳐서 볼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는 준비가 되어야 검토들을 할 때 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워크스테이션을 사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워크스테이션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한 거를 사용해도 한 300에서 400만 원 이상 되는 제품들을 써야 되고 그것이 10명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당연히 설계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소프트웨어들까지 합치면 1인당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빔을 적용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게 뭔가 이익을 낼 때까지 하기는 너무 힘든 적용을 해서 이익을 낼 때까지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개쯤은 좋은 걸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뭔가 통합 파일을 검토하고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보면서 운영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 팀은 그래픽 카드만 기타 다른 설계직 직원들에 비해서 좀 좋은 사양을 쓰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 사양을 쓰고 있고 워크스테이션을 몇 대 공용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좀 무거운 파일이나 좀 이렇게 통합해서 검토를 해야 되거나 시각화 작업을 해야 될 때는 공용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교육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고, 소프트웨어 벤더사들의 어떤 기술 지원 팀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 사내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는 2018년, 19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내 교육실을 마련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본 교육은 역시 집체 교육이 효과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진도가 늦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강사를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주고 하면서 뭔가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부분은 집체 교육이 효과적인데 가장 큰 부분은 실무에 돌아가서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전 직원이 교육을 받고 기본적인 빔 툴 사용법뿐만 아니고 이제 각 실시 설계 담당자들은 물량 산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시각화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교육까지도 진행을 했었는데 막상 교육을 받을 때는 모든 각각의 어떤 특별 상황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육만으로는 힘들고 실제 업무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희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았지만 실무에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 한 반년쯤 지나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라고 다시 물어보게 되고 그럼 또 재교육을 하려면 이제 업무 시간을 또 빼서 다시 또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투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들은 당연히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들까지 감안을 하면 굉장히 빔은 역시 힘든 일이야 라는 자꾸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작업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에 부딪히게 되실 겁니다. 이게 디자인이냐 드래프트냐 라는 두 가지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역시 집착의 끝은 효율의 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LOD 한 400 이상 되는 수준까지도 모델링을 해보고, 한 300 수준에서의 모델링도 해서 똑같이 도면화도 해보고 작업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LOD를 올려서 뭐 굉장히 세세한 뭐 몰딩, 걸레바지 뭐 이런 굉장히 그 마이너한 부분들까지 모델링을 해보면 결국은 나중에 파일 핸들링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디자인을 위한 건지, 이거 그렇게 세세한 모델링 자체가 전체 디자인에 큰 영향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도면화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더 캐드에서 작업한 것처럼 보이냐라는 어떤 그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되다 보니 설계에서 거의 시공빔 수준의 이런 작업들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면 빔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하는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여러 사무실들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목표 설정이 없이 그냥 막연히 빔을 해 라는, 빔을 하면 뭔가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목표 설정이 없이 시작을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결국은 적용에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뭔가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 건지, 이런 단계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빔이 정말 효율적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건축 설계는 정량적으로 효율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공 같은 분야에서는 돈으로 환산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효율을 측정하기가 그래 비교적 설계보다는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쉽지만, 설계는 정량적으로 효율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봤을 때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뭔가를 만들려면 그때까지는 지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지불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교육하고 기준을 만들고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이런 단계들이 당장의 어떤 그 매출을 만들거나 뭐 돈을 벌어들이는 부분이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템플릿과 라이브러리들을 갱신하고 다시 그거를 적용하고 배포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일들 역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뭔가 수익을 얻는 그런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효율적인 작업을 하려면 건축 설계의 본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공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동안의 건축 설계라는 영역이 건축가가 생각하는 3차원의 형상을 뭔가 3차원으로 시공자한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다 보니 도면, 종이에 출력된 도면이라던가 계략화된 모형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시공자가 뭔가 그 자기의 생각을 이해를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디지털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뭐 도면뿐만이 아니고 뭐 3차원 모델, 그다음에 각종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을 역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저는 빔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컴퓨터가 할 일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건축 설계는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결과물들을 만드는 굉장히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인력이 곧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었으면, 지금부터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과 컴퓨터가 해야 되는 일들을 구분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구분을 할 때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많이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은 역시 도면화입니다. 이게 숨어있는 복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지금 저희 팀에 있는 팀원들도 저는 기존에 이제 설계 업무를 하던 스타일이 CAD로 도면을 그리는 일이었고, 도면을 그리는 거 자체가 설계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었는데,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또 도면화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뭔가 일이 중복이 된다는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빔은 불편해. 그리고 현재 빔 툴의 어떤 그 도면화하는 그 제약 때문에 추출된 도면이 왠지 어색해 라는 느낌, 그리고 기존의 CAD 도면에 워낙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빔에서 추출한 도면은 뭔가 빠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어색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처음 설계나 제도 시간에 도면은 스케일에 맞춰서 그린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50분의 1 도면은 50분의 1 도면에 맞게, 100분의 1 도면은 100분의 1 도면에 맞게, 500분의 1 도면은 500분의 1 도면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기존에 한 10여 년 동안 20년 가까이 CAD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온갖 디테일이나 마감선 이런 것까지 다 작성을 해서 그거를 단지 크게 뽑냐 작게 뽑냐 이런 부분으로 저희 설계가 진행이 되다 보니 뭔가 빔에서 추출되는 스케일에 맞는 도면들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게 되고 뭔가 선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한국의 건축 문화하고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독일하고 협업을 할 때 저희가 이거 도면이 뭔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이고 뭔가 좀 표현이 다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확대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독일 쪽 엔지니어들이 아니 이거는 100분의 1 도면이다 200분의 1 도면이다 여기에서 그게 왜 보이느냐 상세도를 따로 제공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워낙 그 CAD에 익숙하다 보니 도면 건축 설계 도면의 어떤 그 기본을 자꾸 좀 헷갈리는 거 아닌가 환경이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빔 도입 시 중도 포기를 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설계 변경입니다. 한국의 그 건축 설계 환경이 설계 변경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작업 시간도 별로 많이 안 주고 거의 새로 해야 되는 수준의 설계 변경들 요구가 많이 있고 하지만 이것들을 속도를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빔 적용은 힘들다. 빔이라는 것이 즉각적인 설계 변경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도입을 했지만 거의 새로 하는 수준의 설계 변경 부분은 모델링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빔을 도입했는데 설계 변경에 대해서 대응이 빨리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늦더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D만큼 빨리 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이것이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자동화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 효율화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설계 자동화라는 용어로 사내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동화라기보다는 도면 작성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척척 알아서 해주면 자동화겠지만 컴퓨터가 아직까지는 척척 알아서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을 최대한 프로그램이 도움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각종 도면 작성이라든가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애드온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 화면에 보시는 다양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각종 기준들의 정립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 컴퓨터가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알아서 인식을 해서 알아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하는 누군가가 온갖 다른 파라메타를 입력을 하든지 다른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면 컴퓨터가 그것을 알아서 인식해서 그거를 대응해 주지 못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에러가 나고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기준들을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 작업을 하는 모든 작업자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화 작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으로 저희가 만든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주로 데이터들은 엑셀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자 개인별로 내용들을 다르게 입력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명칭이라도 누구는 콘크리트 한글로 쓰고 누구는 콘크리트 영어로 쓴다면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엑셀 표를 이용해서 PM이나 빔 리더가 각종 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엑셀에 데이터들을 명확하게 입력을 해주고, 그걸 이용해서 작업자들이 다이나모의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패밀리를 수정을 하던가 각종 이런 도면에 치수를 넣는 작업을 하거나 시트를 관리를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이런 치수를 넣는 것들을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일이 다 치수선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가면서 마우스 클릭을 10번, 20번, 30번 해야 될 일을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한 5번, 6번 클릭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현재 현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눴을 때 이 도면 시트들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파일이 나눠져 있으면 통합적으로 이 시트들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역시 엑셀에서 시트들을 관리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도각에 뷰를 정확하게 안 치는 부분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을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편하게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 현업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완료가 안 되고 계속 프로젝트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상황이라,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발표를 하는 기회가 있던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니 몇 가지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유사용도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아직까지는 2D 방식에 비해서 투입 시간도 약 30% 이상 투입이 됐고, 평균 투입 인원도 40% 이상 투입이 되었고, 이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10% 정도 초과 투입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투입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프로젝트 상황이라던가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가 좀 늘어지기도 하고 연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평균 투입 인원은 역시 건축 외주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평균 투입 인원이 그냥 기존에 외주를 주는 프로젝트가 평균 한 2.5명에서 3명 정도이고,
내부에서 실시 설계를 외주를 없이 작업한 경우에는 약 7, 8명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역시 외주 업체에서 한 3, 4명이 인원이 추가로 작업을 하게 되면 투입 인원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초과 투입 인원이 건축 설계, 특히나 좀 그 대규모의 설계 사무실들은 이제 외주를 주는 이유가 인원 투입에 대해서 외주를 주고 그 인원이 추가 수주를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고, 이런 실시 설계를 내부에서 진행하면서 인원이 투입되는 것은 수주에 대한 기회비용 손실로 파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역시나 실시 설계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추후에 납품 이후에 도면 오류로 인한 사후 관리인데, 실제로 데이터들을 분석해 봤을 때 사후 투입에 들어가는 인원이 확실히 줄어드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설계 업종의 현실을 뭔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속적인 수행으로 숙련도를 올린다면 건축 외주를 줬을 때와 유사한 투입 인원으로 실시 설계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작업 효율 향상을 넘어서 본질인 건축 디자인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할 일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것에 치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빔이 말 그대로 정보가 담긴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모델링과 도면 작성을 할 거면 다른 방법도 많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방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CG 사무실에서 맥스나 이런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모델링도 하고, 내부에서는 각종 보고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케치업으로 다양한 모델링들을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보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시각화하는 부분에만 머물게 되고, 도면은 어차피 CAD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3D와 이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빔을 이용해서 시각적인 검토와 도면 작성, 정합성을 올리는 일, 이런 것들에 현재까지 치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 설계에 적용해서 실시 설계로의 연계, 그 다음에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의 사업성 검토, 환경 분석을 포함하는 그린빔, AR, VR 등 시각화를 이용한 조기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최적화, 그리고 빔 정보를 이용한 물량의 검증 또는 산출, 이런 부분으로 확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목표를 성취를 해나가다 보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러면 보다 건축 설계 사무소는 기계가 할 수 있는 이런 기계가, 그리고 건축 설계의 본질인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뭔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기여라던가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건축 설계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회사 사내 교육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가 굴 같은 IT 회사가 될 수는 없을까? 이런 데이터들의 활용,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의 건축 설계 사무소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을 하느냐가 앞으로 설계 사무소의
생존의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